정치의 감정인사이트 소울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석규? 김아래입니다. 네, 오늘은 블루 부모 육아편이죠. 네. 블루라 그런지 벌써 차분해진 것 같은데 저희 블루 부모님의 특징부터 한번 나눠볼까요? 블루 부모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되게 차분하실 것 같아요. 차분하시고 약간 이제 문제 해결 중심 사고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육아도 좀 그런 패턴으로 많이 흘러갈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획 육아라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뭐 기저귀 갈고 몸으로 하는 육아 말고 기획 육아. 몇 시에 깨우고 먼지에 재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없는지, 냉장고에도 뭐가 없는지, 기저귀는 또 언제쯤 사야 되고 호스는 언제 갈아야 되고 뭐 이런 거 모든 게 다 기획 육아거든요. 그 기획 육아를 가장 철저히 하는 부모. 이게 이제 블루 부모다. 그래서 뭐 부족한 건 없겠네요. 뭐가 떨어진다거나. 그쵸, 그런 것도 없고, 그 있어 뭐지? 아이들 신발 자주 갈아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발이 금방금방 큰다고. 근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체크하는 게 블루 부모인 것 같아요. 다른 부모들은 아이가 발가락에 끼는지 잘 모르거든요. 우리네. 근데 아이는 그냥 그거 신고 걸으니까요. 그래서 장점은 신생아부터 해볼까요? 신생아 때 블루 부모님들은 뭔가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탁탁탁 나오면은 되게 그냥 안도하실 것 같은데, 신생아 때는 약간 루틴 자체가 일정하진 않잖아요. 근데 또 아이들은 그 루틴 안에서 안정감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할 때는 되게 힘들 것 같은데, 루틴이 잘 맞는 아이들 혹은 그런 루틴의 안정감을 느끼는 아이들이라면은 되게 좋은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항상 걸리는 건 정서적인 교류가 다른 타 컬러 유형보다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문은 있는데, 근데 그것도 공부로 해결한다. 그치? 약간 그쵸. 누가 들으면 AI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한다. 아이들에게 이런 행동을 해서 정서적인 교감을 해야 된다. 그럼 그걸 딱 보고 행동하죠. 한다. 근데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입력값이 잘못되면 잘못된 정보. 잘못된 정보에 약간 휘둘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해보긴 하거든요. 근데 뭐 블루분들은 한 가지 정보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를 보고 수집하고 교차 검증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할 가능성이 네. 높죠?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애가 컸어. 돌이 지났어. 24개월 뭐 그때까지. 는 18개월 전까지는 전 아이가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뭔가 부모님의 행동을 많이 보잖아요, 또. 근데 거기서 되게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들, 그리고 시간 맞춰서 무언가 다 이루어지는 상황들, 거기에 되게 안정감 외에도 보고 배우고 잘하는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왜? 그 부자들이나 그 다음에 잘 자라는 아이들, 똑똑한 아이들 보면 보통 부모님들의 특징이 차분한 과정 안에서 많이 자란다고 하잖아요. 근데 블루분들이 이거를 잘 보여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이라면. 근데 이제 문제는 18개월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그 모든 루틴이 깨지고 깨지죠. 아이들은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고 여기서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긴 해요. 자기중심성이 강해지고 통제가 안 돼. 이제 타니도 지금 통제가 슬슬 안 되잖아요. 소리 막 지르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다행히 김하르님이 전환을 잘해주잖아요. 그리고 오늘 나 깜짝 놀랐잖아. 달님이 타니 밥 먹고 있나 안 먹고 있나 잘 보고 있어 하니까 타니가 앙 먹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린데 말 같지도 않은 달님이 어떻게 보고 있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이 관점에서는 되게 좋은 화제전환 방법이다. 네, 이런 게 블루는 힘들죠. 그래서 블루 부모님들도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고 아이들도 힘들 것 같거든요. 일단 블루 부모가 완벽한 통제형,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통제형은 아니잖아요. 본인의 스케줄, 하루의 일정이나 루틴에 대한 통제는 있을 수 있는데 뭐 아이에게 그렇게 강한 통제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아이와의 불화나 혹은 그런 문제의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자책하는 블루 부모들이 꽤 많더라고요. 내가 잘못 키웠나? 내가 무언가 루틴이 잘못됐나? 내가 혹시 이 아이에게 무언가 잘못했나? 막 이런 식으로 놓치고 있는 건 없나? 뭐 이런 거. 그렇게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 찾는 거죠. 그쵸. 보통. 이게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의 원인이 없을 수도 있잖아. 이게 당연한 그 아이 그냥 아이의 성장의 하나의 그냥 상황인 건데 누군가의 문제라기보다는 건강한 성장의 일종인 건데 이제 블루 부모들은 이걸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제 방법을 찾다 보니까 많이 피곤해 하시더라. 피곤해 하시고 그 문제를 본인 스스로 만약에 생각한다면 되게 약간 풀지 못한 숙제에 빠져 계실 수 있겠네요. 좋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크고 이제 안정기에 접어드는 시점에는 어떨까요? 되게 예쁜 시기가 있잖아요. 그때는 천사 시기가 있죠. 그때는 블루부모님들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아이도 이제 이제 안정적이다, 내 루틴을 끌고 가도 아이가 잘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뭐 식습관이나 잠이나 이게 살면서 필요한 습관들을 만드는 데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블루 부모들이 아이 습관 만들어주는 거 진짜 잘해요. 3자 입장으로서 봐도 부러워. 습관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천사시기 때는 저는 되게 아름다울 것 같은데 이제 학교 들어가고 만약에 그 중간에 저희 사교육이 조금 일찍 들어갔을 때 이때부터 저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블루 부모의 목표치가 있잖아요. 목표치를 아이는 달성했으면 좋겠다 혹은 달성해야 돼. 그러면은 그 통제 기준이나 강도가 부모에 의해서 많이 결정되는데 물론 다른 부모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유형들도 그러면은 블루 부모의 자녀는 전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그쵸? 아이가 사춘기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존재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야 대해서 나에 대해서 궁금한 시간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이의 삶 자체가 내가 중심이 아니라 목표를 실천. 근데 그 목표의 실천이 이제 부모가 설정한 목표를 실천하는 것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으면 아이가 굉장히 혼돈이 심하게 오죠. 특히 사춘기가 되면. 자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있어. 블루도 그렇고 마젠타도 그렇고 엄마 아빠가 블루 마젠타야. 그러면 엄마 아빠 말을 들으면 다 맞아. 맞고 잘 돼. 결과도 좋아. 그걸 즐기는 자녀라면 나에게 다 이득이야 결국에는. 그래서 또 뭐 반항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계속 따르기는 너무 답답하고. 저 같은 옐로면은 저는 재밌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말을 또 안 듣기도 할 거고. 근데 이제 방향을 또 잡아주니까 좋은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방향이 본인과 맞아야지. 안 맞으면은 되게 반항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생각을 끄는 시점도 오는 것 같고요. 학생이 됐을 때. 왜냐면 내 자율권이 없잖아요. 일찍부터. 이게 장단점이 되게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습관을 잡는 데 있어서는 좋다. 근데 그 습관의 방향이 아이가 스스로 정한 습관이냐 그게 아니면은 부모가 정한 습관이냐. 물론 보편적인 되게 인간으로서 지켜야 되는 되게 중요한 루틴들은 있잖아요. 시간도 잘 지켜야 되고 일찍 일어나고 그다음에 일할 때 마감도 잘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과제가 있으면은 그것도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게 그 시간 관리 특히 시간 관리 키워드로 보면은 어느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 블루 부모님들이 너무 잘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표치가 높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유분방한데 그거를 어떤 스케줄 안에 다 해결해야 될 수 있는 건 가능하긴 해. 블루 부모 기준으로는. 근데 아이들은 되게 버거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게 있어. 블루 부모들이 자료를 찾잖아요. 근데 그 자료의 예시들이 뭔가 상위에 있는 상위 클래스에 있는 아이들의 예시를 이제 수집을 하시다 보니 내 아이도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는 거죠.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또 모든 것들을 또 수집을 해요. 그리고 또 마련을 하고 아이가 이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리고 따라올 것 같잖아. 그려보면은 될 것 같아. 본인도 그렇게 했던 것 같고. 블루 부모들 대부분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내 아이도 할 거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 본인이 이렇게 짜여진 로드맵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아이가 따라와 주길 바라는 거죠. 또 만약에 아이가 블루야 그러면은 아주 잘 따라오겠죠. 잘 따라오겠죠. 근데 자율성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블루 부모의 아이들은 2번 크게 성장기를 겪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가 사춘기 하나가 대학교 가서 대학교 갔는데 친구들이 통제받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 자유로운 일상을 살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약간 멘붕이 한 번 오죠. 경험담이 있으세요? 저는 주변에 통제받고 있는 친구들? 나는 통제를 안 받아서
모르겠어. 난 통제를 받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학생 때를 보냈었기 때문에. 아니 대학교 때도 성적 나오잖아요. 그 성적 보자마자 아 엄마한테 뭐 됐다. 우리 엄마는 지금까지 내 성적표를 본 적이 없는데. 아, 그런가? 그런가? 근데 김아래님 같은 경우는 저희는 좀 다른 케이스잖아요. 김아래님은 뭐 성적이 어떻게 나오든 신경 안 쓰셨고. 아 너무 관심 받고 싶어서 막 성적이 안 좋아도 밥상 위에 성적표를 올려놨는데 성적표를 내리고 밥을 차려주시더라고요. 보지 않고 이거 뭐야 치워. 치워버리고 밥을 주시더라고요. 저도 크게 성적 가지고 뭐라고 한 적 없어요. 성적 가지고 뭐라 한 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수능 점수. 그거 말고는 대학생 때도 뭐 난 성적 잘 나와서 장학금 받고 다녔는데. 그리고 이 친구의 스케줄을 부모님이 좀 꿰뚫어야 되는 상황들도 있어서 전화가 왔을 때 꼭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 저는 전화 안 받아도. 근데 제가 블루가 있긴 하거든요, 저도. 이게 사회생활 하면서 느껴진 건 블루가 몇 번째세요? 블루가 세 번째, 네 번째 요쯤에 있는데, 원래는 블루를 이제 뭐 논문을 쓴다거나 일을 할 때는 써요. 특히 직장 생활할 때는 많이 썼었어요. 없으면 못 버티기도 하고, 그게 약간 뭔가 완벽하게 끝내지 않으면 불안해서. 근데 자녀들도 이제 블루 부모분들도 뭔가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자녀 육아 자체도 자기 삶의 약간 미션 과제 느낌이 좀 강하다 보니까 그 목표치를 이루는데 조금 더 열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자녀가 방황하잖아요. 그거 잘 못 봐요. 근데 이거는 마젠타 부모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빠른 게, 그러니까 뭔가 고민하고 자기가 방향을 설정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이런 시간을 주는 게 진짜 중요한데 힘든 케이스죠. 그 블루는 한번 실패하면 일어서는 데까지 좀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내 자녀도 실패하는 거를 원치 않고 그거 보는 게 되게 힘들고. 그리고 이런 거, 난 솔직히 이런 거 그려지거든. 애기가 혹은 학생 때 자기가 생각했던 거보다, 혹은 나는 노력을 최대한 길렀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성과가 잘 나왔어. 자기가 생각하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부모님한테 가겠지? 나 이런 거 잘했어. 혹은 뭐 성적이 이만큼 나왔어. 나 오늘 뭐 했는데 잘 만들었어. 뭐 이렇게 자랑하는 아이들은 당연한 모습이니까. 근데 부모님이 봤을 때는 그거 가지고 되겠어? 걔는 몇 등이야? 막 이렇게 물어보거나. 자랑하는데 터부시안. 그거 말고 이거 해 이제. 그런 거죠. 나 98점 맞았어 라고 하면은 하나 뭔데 틀렸어 이런 답변이 먼저 나오는. 너는 너무 덤벙댄다 막 이렇게. 저는 자녀한테 덤벙댄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부모님들이 되게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 풀 때 지금 김아르님 예시처럼 하나를 틀렸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 문제를 몰라서 못 푼 게 아니라 덤벙댄 거야. 그래야 뭔가 위안이 되니까. 그래서 아이를 덤벙대는 애로 좀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을 전 되게 많이 봤어요. 덤벙대기 아니라 그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네. 모를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음에 더 열심히 하면 되고, 그거보다는 일단 상위권 점수잖아. 그럼 칭찬해줘야지. 기분이 좋았구나. 엄마는 기분이 좋은데 넌 얼마나 더 좋겠니? 뭐 이렇게. 그리고 맨날 1등 하다가 어느 날 2등을 했어. 그럼 블루 부모님은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좀 많이 크지. 나도 엄마 아빠도 이렇게 좀 안쓰러운데 너는 얼마나 더 짜증 나겠니? 다음에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만약에 탄이가 1등을 했어. 그러면 일단 고생했다 라고 얘기할 거야. 난 무서울 것 같아. 근데 다음에 또 1등을 했어. 그럼 너 왜 그래? 그래. 조금만 덜 해도 돼. 괜찮아. 뭐 그렇게 열심히 해. 열심히 안 해도 돼. 근데 그래서 이제 블루 부모님 분들이 많이 해주시면 좋을 거. 이게 점점 크면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김아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생 이후에 이제 타격이 크게 오고 나서 이게 본인 스스로 독립적이고 이제 자립해야 되는 시점이 오면 되게 방황하는 시간도 많단 말이죠. 그리고 부모님이 잘못됐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통제해주던, 답을 정해주던 그 멘토 같은 부모가 갑자기 사라질 수 있잖아요. 아플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길을 완전히 잃는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자립심을 키워주거나 정서적인 부분을 이제 생각하는 것도 아마 되게 많이 들었을 거야. 솔직히 이런 얘기들은. 근데 다시 한번 또 중요하니까 저희 이야기하면, 저희 잠깐 얘기한 것처럼 뭐 그 정도 괜찮아. 이렇게 뭐 조금 문제를 너무 뭐랄까 푸시하는 느낌이 아니라 조금 여유롭게 여유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실수는 누구나 해라는 마인드가 좀 많이 장착됐으면 좋겠어요. 본인은 실수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정보를 수집하고 준비하고 하겠지만 아이한테만큼은 그걸 좀 강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실수할 수 있어 이렇게. 그리고 부모님들이 뭐 자녀한테, 이건 또 약간 공통된 부분인데, 자녀가 실수했어 그러면은 보통 이제 이유를 묻잖아요.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이건 이제 잘못을 전제로 답을 찾아야 되는 상황을 아이에게 이제 강요하는 입장이 돼요. 아이 관점에서는 진짜로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는데, 아이가 들었을 때는 왜 그랬어? 나 뭐 잘못했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단 말이야, 사고 패턴이. 그래서 왜 그랬어 보다는 약간 감정을 만져주는, 속상했겠다, 불편했겠다, 뭐 이렇게 먼저 얘기하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어? 뭐 이렇게 물어보면 왜 그랬어 보다는 조금 더 완충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 육아할 때도 타니가 실수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타니한테 뭐라 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 하는데 왜 그랬어가 아니라 이제 뭐야 왜 그랬어 하지 말랬지. 하지 말랬지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하지 말랬지 내가. 근데 해야 돼. 그거는 위험한 거는 못하게 해야지. 뭐 엄청 위험한 거는 애초에 우리가 못하게 하고, 그 밖에 행동들에 있어서는 타니가 이제 너무 많이 혼나고 하니까, 저번에도 뭔가 했는데 다 이렇게 흐트러뜨렸어요. 실수를 했단 말이야. 다 쏟았단 말이지. 근데 눈치를 너무 보는 거야. 눈치도 봐야지. 그래서 실수야. 그럴 수 있어. 네가 다시 주워 담으면 돼. 그러니까 타니가 너무 많이 혼나니까 자기가 실수하면 소리 지르면서 달려가. 안 혼나려고. 그것 때문에 더 혼나. 너무 많이 혼나가지고. 뭐 얼마나 혼냈다고요. 그럼 본인의 생각이고요. 네. 이렇게 또 제가 또 혼나는 시간. 그리고 블루 부모님들은 근데 타고나게 뭔가 루틴이 있어서 그걸 벗어나면은 이제 통제하고자 하는, 통제가 불안 때문에 많이들 일어나는 거라, 내가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나 시간이 벗어나거나 이럴 때는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특히 아이가 어린이집 유치원 갈 때. 진짜 어떤 상황이냐면, 뭐 아이 유치원 가는데 일터에 또 나가셔야 되는 부모님들이 많을 거란 말이야. 근데 아이가 이래저래 해가지고 늦게 갔어. 옷도 안 입어, 뛰어다녀 막, 밥도 안 먹어. 그래서 나 직장에 늦으면 또 상사한테 혼날 거 보여. 혼나진 않더라도 눈치도 보이고, 그러면 이제 그 모든 상황들이 이게 뭉쳐지죠. 그리고 터트리죠. 화이팅!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고 또 직장 가면 후회하신단 말이지. 안쓰럽긴 합니다. 네, 왜냐면 나는 그러기 때문에, 어떤 마음인지 알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 블루 부모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게 블루 부모님 외에도 블루분들 이야기할 때 뭔가 사회적인 그런 의식들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냥 무의식 상태 능력주의예요. 그러니까 블루처럼 살아야 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아니면 세상 모두가 성공하려면,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입신양명의 그런 문화가 유전자적으로 계속 쌓여왔단 말이야, 우리 조상들부터.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살아야 할지, 리스크를 줄여야 할지. 왜 우리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요즘 10대 20대들이 내가 컬러가 기질적으로 타고난 컬러가 있는데 블루를 많이 쓴다고. 이유는 뭐 공부를 잘해야 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실수하면 큰일 나니까, 재기가 힘드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블루를 쓴단 말이야. 그래서 블루의 장점이 있는가 반면에 단점이 있는데, 이런 능력 중심의 사회다 보니 블루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질 것 같은 마음이야 나는. 그래서 말하기가 되게 애매해. 완벽한 거 중요하지. 실수 안 하고 리스크 줄이고 리스크 관리하고 그다음에 성과 잘 내고 디테일하고, 이거 다 좋은 말이잖아. 근데 진짜로 삶에 그치. 있어서 아이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로드맵을 짜주고 좋지. 실수 없이 그냥 저희 오히려 방임이 더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재무 설계할 때도 이게 관리를 진짜 너무 잘하니까 노후까지, 죽을 때까지 자산 관리가 다 되어 있단 말이야. 그걸 자녀들한테도 계속 습관화 시킬 거고, 아마 주식이나 투자 관련해서도 자녀들한테 그런 소비 습관 다 물려줄 거란 말이지. 그리고 부자들의 습관을 물려주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걸 배우는 게 부자고, 또 돈을 많이 벌어서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거든. 다 모든 행위들이 아이의 정서보다도 생각하는 거 맞는데, 이 좋은 습관들이나 강점들이 이걸 잡아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1등이 블루야. 되게 만족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로얄 블루 나와도 되게 좋아하셔. 나는 들리지 않아. 난 독립적이고 주체적이야. 그리고 일도 잘해. 이거 이제 사회 관점에서 봤을 때는 되게 좋은 컬러고, 본인이 또 그거를 받아들인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게 소울이든 소셜이든, 그래서 블루 부모님들에게 뭐 정서적으로 좀 잘 아이들 보듬어 주세요. 그다음에 본인 스스로도 좀
정서적으로 보상도 해주시고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여유를 가지세요, 이런 말들이 과연 들릴까라는 게 저는 의문이라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이게 좋은 피드백일까?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되게 까는 건가? 나는 이러면서 나만 되게 이상한 사람 되는 느낌이지만 뭐가 됐든 네. 그래서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무튼 되게 혼란스러워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근데 우리가 항상 CCTA 스터디 하거나 할 때 솔루션을 줄 때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 컬러가 행동할 수 있게끔 솔루션을 주는 걸로 스터디를 많이 하잖아요. 네.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이런 것들 뭐 마음을 쓰다듬고 좀 부드럽게 말하고 이런 게 블루 자체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당연히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지. 그런 부분에서 네. 그렇게 솔루션을 내주면 하겠어요. 나라도 못하겠는데 갑자기 그걸 어떻게 바꾸지? 이거는 뭐 저희 케이스 스터디도 아니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뭐 상담도 아니고 네,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팟캐스트잖아요. 여튼 그래서 얘기를 좀 더 하자면은 이제 본인의 기준에 맞춰서 루틴을 끌고 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본인의 성공 기준, 본인의 뭔가 어떠한 성적과 내 아이라면 대학은 요 정도는 가야지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어떤 학원을 다녀야 되고 뭐 영어 레벨은 어느 정도는 와야지 몇 살 때 뭐 이런 게 다 본인 기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잡되 본인의 기준이 아니라 아이의 기준으로 잡으면 되는 것인데 그러려면 아이와 충분한 대화를 필요한 것이거든. 근데 블루분들이 아이와 대화를 하는 게, 그러니까 고지능까지 올라오지 않잖아요. 아이와 대화를 하는 게. 그러니까 나의 지능과 맞아야 대화를 하는데 블루분들이 쓰잘데기 없는 대화를 진짜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와 대화를 하면 자꾸 뭔가 이상하게 새 어디로 딴소리 해. 맥락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 대화를 끝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깊게 하는 것들을 자꾸 포기하고 본인이 챗이랑 GPT랑 이야기를 하면서 네. 다시 그 상위 몇 클래스의 아이들의 스케줄표를 또 분석을 하면서 본인 아이의 성향에 본인이 이제 생각한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또 짜고 뭐 그렇게 행동하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저는 그것도 아이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이에게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이와의 대화를 좀 포기하지 않고 그런 스케줄을 짤 때 아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대화하고 정하고 한번 시도해보고 뭐가 불편한지 물어보고 또 이렇게 수정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아이와 대화하는 그런 일정들을 만들어 놓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블루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이것도 잔소리인데 블루 부모님들께서 정보를 많이 교차 검증 하실 수 있죠. 근데 그 교차 검증하는 정보 자체도 다 질이 떨어졌을 수도 있잖아. 근데 나는 항상 이건 블루랑 상관없이 누군가의 성공에 대한 정보가 나오잖아. 이래 해서 성공했다. 근데 나는 그게 어차피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팔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성공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먹히는 거지 그렇게 똑같이 한다고 해서 성공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순서를 봤을 때. 그 얘기를 왜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블루분들이 성공의 케이스를 보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이에게 주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서 성공했다라고 볼 수 없다고. 그치. 그래서 김아래님 이야기가 맞아요. 아이랑 대화하고 기준을 만들어야죠. 왜냐면은 내 아이를 제일 잘하는 건 부모니까. 저희 처음에 녹음할 때도 저희 아이 분리수면 관련해서도 되게 많이 하는 추세였어. 근데 우리 아이는 분리수면 하면 안 될 것 같았어. 그리고 안 하고 있어. 연구들 보면은 안 해야 된다고 하는 연구들도 있어. 항상 그런 연구들은 많잖아요. 반대 의견에. 근데 우리 아이는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아이를 보는 입장이 부모 관점이 가장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뭐 연구한 사람들이 내장을 본 건 아니니까 그리고 뭐 직접 산부인과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상담받은 거 아니니까 정확히 모르잖아요, 상황을. 그래서 일단 일반적인 정보만 가지고 그 기준에 뭔가 육아에 대한 선택을, 중요한 선택들이 많으니까 그걸 하는 거는 조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렌지를 쓰는 이유가, 블루는 있는데 저는 오렌지가 되게 애기 같잖아요. 애 같잖아요. 되게 무책임해 보이고. 근데 인생 전반적으로 삶을 보면 그게 뭐 다 알고 뭔가를 한다 그래도 잘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없거든요. 차라리 여유를 갖는 게 결과적으로 좋을 때가 더 많더라고, 살아보니까 저는. 그래서 조금은 블루 부모님들 삶의 여유를, 혹은 정서적인 여유를 가지고 좀만 내려놓으세요. 좀 내려놓으시고
네, 100에서 한 70 정도만 하면 그래 됐다 하고 넘어가시면 사실 70만 해도 진짜 충분한데 정보력이 엄청나니까. 그렇지. 오렌지는 100을 해도 70이 안 되는데 그치. 50이 미칠까? 그러니까 좀 내려놓으시고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블루 하니까 되게 차분해진다. 아니야, 예민해졌어. 그래요? 응. 네, 그래요. 솔직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게 또 이게 프리스타일로 하니까 블루는 왠지 되게 꼼꼼하게 준비하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아니야, 블루분들은 이거 안 들을걸? 아니에요. 생각보다 저희 요거는 그냥 저희 통계인데 저희 방송 그 카테고리 중에 블루 파트 부분이 블루 유형 그 에피소드가 청취율이 거의 2위 정도 돼요. 그래요? 네. 블루분들 나가세요. 이거 듣지 마세요. 블루분들이 2위 정도 되고 당연히 1위는 옐로우. 아. 근데 옐로우는 제일 많이 듣긴 한데 길게 안 들어요. 음. 근데 블루분들은 되게 많이 들으세요. 그래서 나 잘하고 있나 이런 자기 검열도 하고 있어서 조금 예민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뭐가 됐든 블루 부모님들 자기 검열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깠는데. 파이팅! 나 일단 저지르고 보는 사람이니까 네, 평가는 또 청취자분들께서 하시는 거고 있습니다. 여튼 좀 예민했다. 네. 불편한 게 있으시면 죄송하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렌지라 블루를 좀 어려워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게요.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저희 핑크 제일 어려워하시는 핑크. 핑크. 블루보다 솔직히 핑크가 더 어려운데 핑크 육아 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